장점에 대해서 먼저 제가 지금 2주간 휴가를 보낼 예정인데 올방학이라니 직장인이. 한 달에서 3주 정도를 해외여행을 가기도 하고 해외여행을 가기도 하고 할 때는 하고 놀 때는 확실히 놀자 이런 그러면 이내님 외국계 회사에서 이제 첫 업무를 봤던 시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잊을 수가 없네요. 잊을 수가 없어요. 정말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고 어떤 액션을 통해 극복을 하셨었는지. 일단 업무에 대해서는 다 어려웠습니다. 왜냐면 제가 다 모르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신입으로서 계속 배워나가야 되는 과정이잖아요. 사실 실수를 해도 괜찮았어요. 오히려 실수를 많이 해라. 나중에 더 연차가 많아졌을 때 실수를 하게 되는 것보다 현재 이제 실수를 하고 배워나가는 과정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말씀 주셔서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는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외국계 문화 특성상 나를 브랜딩하고 나를 표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나를 좀 표현해도 괜찮을까? 막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을 극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내가 외국계에 온 이상 이러한 문화에 잘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선배들을 많이 따라하려고 노력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나에게 색깔을 입히는 문화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요? 라는 주제로 멘토링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고 선배들을 좀 따라하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무대든 간에 많이 서보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은데 어떤 것들 하셨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큰 무대에 서려면 굉장히 두려움, 포비아가 올 수 있잖아요. 작은 팀 미팅에서부터 이제 발표를 시작해서 큰 단위로 미팅을 진행할 때 한 번 더 발표를 해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그 무대를 넓혀 나갔던 것 같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제는 큰 무대라도 떠는 분 없이 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하더라고요. 비즈니스 스트래티지를 발표했을 때나 POA 시간이라든지 킥오프 시간, 비즈니스 유닛의 발표들에서 계속해서 질문을 많이 해서 저 친구가 굉장히 이제 비즈니스에 혹은 우리 스트래티지에 관심이 많은 친구이구나 라는 부분을 드러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를 반드시 알리려고 질문을 많이 했었던 것은 아닌데 질문을 자주 하다 보니까 저를 알게 되는 사람들도 확실히 늘어나는 것 같고 깊이도 굉장히 커지는 것 같아서 크게 세 가지 저를 브랜딩하고 저를 표현하는 방법을 극복해 나갔던 것 같습니다. 나는 외국계 회사가 잘 맞을까? 한국 회사가 맞을까? 한국 회사랑 좀 비교를 했을 때 장단점. 국내 기업을 다녀본 적은 없어서 정확하게는 비교를 할 수가 없지만 우선 휴가가 많다. 그리고 굉장히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다. 제가 지금 2주간 휴가를 보낼 예정인데 올방학이라니 직장인이. 연차에서 차감되는 거 아니라 그냥 주는 거예요? 2, 3주를? 네네. 이게 말이 돼요? 당일날 아침에 매니저랑 이야기를 해서 휴가를 좀 갑작스럽게 쓰는 경우도 꽤 있었던 것 같고 일주를 더 붙여가지고 휴가를 가고 싶다 하면은 제 연차 일주를 써가지고 한 달에서 3주 정도를 해외여행을 가기도 하고 해외여행을 가기도 하고 다만 내가 내 일을 잘 끝냈을 때 혹은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된다는 가정하에 휴가는 정말 돈터치인 영역인 것 같아요. 할 때는 하고 놀 때는 확실히 놀자 이런 또 그리고 수평적인 문화? 전문님께도 쉽게 제 고민을 상담하기 위해서 원원원을 신청할 수 있다. 혹은 굉장히 궁금한 질문, 그리고 하기 어려운 질문임에도 불구하고 그랜드 커뮤니케이션에서 서로 질문을 주고받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 굉장히 저에게는 큰 장점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이 회사를 입사하고 난 이후로 나의 이전 프로파일보다는 현재 회사에서의 나의 실력 얼마나 있는지 이 부분을 굉장히 봐주는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조금 공정한 문화이다 이 부분도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장점이 있으면 그래도 외국계 다녀보니 이건 좀 빡세다라든지. 단점은 실력 위주로 그렇다 보니까 경쟁이 조금 심화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굉장히 능동적으로 내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고 뽐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프로스 앤 컨스가 분명히 나눠진다고 생각됩니다.
하려면 한없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있다는 거죠. 또 다른 점은 열심히 살아야 돼요. 조금 도태되는 순간 좌절감이 조금 크게 올 수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합니다. 너무 성과에 포커스가 되어 있어서 때로는 좀 인간미가 없지 않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으시다. 또한 나의 아이덴티티를 알리고 싶어요 하시는 분도 있지만 본연의 특성상 좀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쇼잉 문화라고 흔히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지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최근에 저희 회사도 이제 진행을 하기는 했는데 희망퇴직 같은 것들을 갑작스럽게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고용 불안정을 조금 느낄 수는 있습니다. 나의 능력만 잘 디벨롭해 준다면 나의 아이덴티티를 원하는 회사들에 얼마든지 또 지원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좋은 회사로도 이직이 가능한 곳이 외국계라고 생각해서 이런 단점들은 어떻게 보면 디벨롭먼트 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다. 저희도 아는 정도가 막 모든 걸 다 아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네. 이런 또 좋은 분들의 의견들도 많이 들어보시고 나는 국내에서 맞을지 외국계가 나을지 아니면 아예 해외로 가는 게 나을지 이런 것들을 잘 고민하셔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한테 맞는 건 또 따로 있으니까요. 네. 성과 내기 위해서 좀 중요한 포인트, 성과의 비결은 이것이었다 하는 것. 석세스 케이스를 만들어보고 공유하는 것이 첫 번째로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퍼포먼스를 내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이걸 어떻게 내는지 그 과정들을 외국 회사에서 되게 많이 보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스토리텔링 된 과정들을 팀 전체에 좀 쉐어를 하고 발표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추후에 다른 석세스 케이스를 만들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스스로를 챌린지하고 디벨롭되고 스스로를 챌린지하고 디벨롭되고 이런 프로세스로 이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지금의 저 EBR을 있게 한 가장 큰 포인트는 이 첫 번째 석세스 케이스 스토리 만들고 공유하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야기를 또 하다 보면 집단지성이 일어나고 또 정반 합의도 나오고 이러니까 나도 발전하고 팀도 함께 발전하는 정말 좋은 성장 에너지인 것 같아요. 사실 퍼포먼스 관리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회사에서 연간 2회 정도 비즈니스 리뷰를 하기는 하는데요. 이 리뷰 이외에 제가 셀프로 쿼터별로 좀 셀프 비즈니스 리뷰를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스테이터스가 어디에 있고 얼마나 진행이 되었고 내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인지 리뷰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때로는 팀원들과 비즈니스 리뷰를 좀 솔직하게 해보면서 추가해야 될 부분들을 발견하기도 하고 추가해서 플랜을 가져가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이 퍼포먼스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키포인트로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승진이랑 퍼포먼스 보여줄 때 중요한 좀 요소가 혹시 있나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나를 이제 브랜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어엔드 리뷰라고 해서 매년 워크데이라는 이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퍼포먼스라든지 아니면 비헤이비어 팩터들을 이제 정리를 하는데 프로모션을 할 때나 아니면 제가 어떤 다른 비즈니스 유닛으로 이동하는 인터뷰를 볼 때나 레코드가 되게 중요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작성하시고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많이 가져보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 두 번째로 중요한 요소는 비헤이비어 팩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TF를 몇 건 정도 진행해 보았는지, 회사를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같이 진행해 보았는지, 팀 미팅 시에 좀 자발적으로 발표를 해봤는지 같은 것들이 또 중요한 팩터로 작용하게 되더라고요. 비헤이비어 팩터도 함께 신경을 써주신다면 퍼포먼스를 관리할 때 외국계 기업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비헤이비어 팩터가 또 빠질 수 없는 영역이 커뮤니케이션, 협업 이런 부분이잖아요. 팀 협업 과정에서 좀 효과적인 방식은 뭐였다? 팁을 주실 수 있나요? 요즘 커뮤니케이션이 너무 중요해지는 시대가 사실 왔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진입장벽을 낮춘다고 해야 될까요? 좀 편하게 통화하고 편하게 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콜라보레이션을 하는 과정에서도 쉽게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고 어떤 허들이 생겼을 때도 쉽게 그 부분을 풀어나갈 수 있겠더라고요. 되도록이면 협업하는 과정 이전부터 상대의 말에 되게 진심으로 경청도 해주고 진정성 있게 들어도 주고 상대가 편하게 생각할 때까지 커뮤니케이션을 하기도 하고 하는 과정들을 조금 거치면서 진입장벽이 낮은 피어 그룹의 코워커가 됐던 것 같고 커뮤니케이션의 첫 번째 단추였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동료의 스트롱 포인트를 조금 알고 이 부분을 좀 하이라이트 시켜주는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TF 활동을 하거나 콜라보레이션 프로젝트를 할 때 자기만의 롤이 형성되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저 동료의 장점을 알고 저 동료는 이런 부분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해보면 어떨까요? 하이라이트를 많이 해주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가는 말이 좋아요, 오는 말이 곱다인 것처럼 그분들 또한 저의 스트롱 포인트를 하이라이트를 해주시기도 하시고 서로가 잘하는 분야를 담당하다 보니 콜라보레이션의 효과가 맥시마이징 되었던 것 같습니다. 좀 그러면은 이 협업을 성과를 더 높이기 위해서 좀 더 신경 썼던 포인트들이 혹시 있으실까요? 협업을 할 때 항상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마음가짐의 중심에는 우리가 한 팀이고 우리는 굉장히 유기적으로 돌아가야 되는 팀이다라는 마음가짐을 서로 느낄 수 있게끔 행동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우선 어떤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공동의 목표를 제시를 하고 우리가 다른 길로 갈 것 같으면 단도의 목표를 다시금 리마인드를 하고 이제 끝까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을 서로 생각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부분을 가장 많이 신경 썼던 것 같습니다. 진짜 여기까지 정말 수많은 조언들을 주셨지만 우리 외국계 도전하고 싶지만 두려워하시는 분들에게 좀 어떤 조언을 주고 싶으신지. 굉장히 차별화가 되게 중요해진 시대가 왔습니다. 이 다름이라는 것을 뛰어넘어서 나다움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나만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나를 잘 브랜딩해서 내가 하고 싶은 그리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판단하셔서 회사를 선택하시고 가지고 있는 이런 역량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리고 회사 생활을 할 수 있는 외국계 회사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귀한 꿀팁 조언들 진짜 이거 어디 가서 듣나요 여러분. 그래서 이내님께서 정말 귀한 진짜 인생 이렇게 머리 박아가면서 느끼셨던 부분들 빠르게 여러분 숄컷 누리실 수 있게 말씀 정말 정리해서 잘해주셨는데요.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큰 박수.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곳이라면 할 수 있는 팁 많이 드릴 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언제든 또 상담 채널로 연락을 주시면은 또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들 또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또 재밌는 또 소피의 사랑방 소식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